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앞에 보이는 아이 사랑초인데요. 현재 꽃이 피어나고 있는 사랑초예요. 이 아이는 알뿌리로 자라는 사랑초가 아니라 목대가 되어가는 뿌리 사랑초인데요. 실리코사 레드벨벳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정말 길죠. 옥살리스 볼카니콜라 실리코사 레드벨벳. 와우, 그냥 우리는 목사랑초라고 부르죠. 사랑초 종류 중에서는 나비 단풍과 노란색 꽃이 비슷하지만 잎이 약간 달라요. 이 아이는 잎이 하트 모양입니다. 제가 2021년 2월에 구입을 해서 계속 화분에서 잘 키웠거든요. 겨울도 한번 넘기고요. 겨울에는 실내에서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말라 죽더라고요. 물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또 과습이 되면 뿌리가 물러서 죽게 돼요. 장마철에 또 한번 죽을 고비가 많죠. 여름철 강렬한 햇볕 아래에서는 잎도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요. 큰 나무 아래나 방 그늘, 실내라면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이 일그러져서 일부러 없앤 아이도 있고요. 우연히 플라스틱 화분에 떨어진 줄기 하나가 이렇게 1년 동안 번식을 해서 그냥 두기 너무 아까운 상태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월동 준비를 하면서 이 아이들도 하나하나 떼서 이렇게 분갈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뿌리가 엉겨 붙을 정도로 키가 큰 아이, 작은 아이가 많이 번식이 되었어요. 작은 아이들은 합식해서 심어 보았습니다. 큰 아이는 끝쪽에 순집기를 해서 떼주시면 풍성하게 됩니다. 정원 밖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토분에 심어두면 물을 더 자주 줘야 합니다. 그 점 유의하시면서 겨울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웃자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햇볕이 많이 드는 공간에 두시면 웃자람 없이 계속 아기자기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피어날 꽃들, 그리고 지금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서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재발 선인장 보여드릴 거예요. 개발 선인장과 가재발 선인장은 크리스마스 무렵에 꽃이 핀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요.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손을 타지 않고 정원에서 보낸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키웠다거나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사랑초, 지금 가재발 선인장, 카랑코의 등이 저를 고생시키지 않았던 특별한 아이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1년 내내 한 자리에서 오후 햇살을 받고 자랐는데요. 여름철 직사광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푸른빛이 바래져서 잎이 누렇게 되거나 검게 변하는 잎들이 보인다고 하죠. 역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밖에 두면서 지켜본 결과 가재발 선인장도 역시 누렇게 변했던 것 같지만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잎도 푸르게 변해가고 꽃대도 이렇게 풍성하게 머금었어요. 보통 10월 달에 이 아이들에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관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무심하게도 10월을 그냥 넘겼어요. 키를 크게 키우지 않을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마디마디에 달려있는 잎장을 떼내주면 그곳에서 이렇게 꽃봉오리를 맺어 온다고 하는데요. 10월 달에 무심코 한번 보기 전까지는 저는 거의 손을 대지 않으면서 이 아이를 정원에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했는데요. 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아이 계속해서 영양제는 꾸준하게 올려줬던 것 같아요. 다른 화초들 물을 줄 때 조금씩 같이 곁들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이들 너무 독특하고 너무 예뻐요. 끝에 있는 잎장의 끝에서 꽃봉오리를 맺기도 하고 그 아래에서 꽃봉오리를 맺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꽃봉오리를 맺고 있고 위에 잎장이 새순이 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톡 뗐어요. 톡 떼고 그 밑에 있는 꽃봉오리가 조금 더 커올 수 있도록만 해주었고요. 지금 같은 이 아이는 너무 작은 아이가 지금 맺혔어요. 작은 아이가 맺혀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와,
너무 신기했죠. 이렇게 작은 아이들 옆에 난 꽃봉오리가 없는 아이들은 그대로 떼주고 이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작년에 12월에 구입을 해왔어요. 흰색하고 그 붉은색이 같이 합식되어져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 작은 플라스틱 포트에서 이 아이로 분갈이를 해주었고, 분갈이를 한 이 상태로 1년 동안 저희 뒷마당 오후에 햇살이 비치는 곳 담장 위에 계속 올려두고, 저는 물하고 가끔 영양제만 주는 것으로 이 아이를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되는 화분에 옮겼는데, 그 사이에 마디 입장들이 많이 이렇게 번식을 했고 키를 키워서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꽃도 꽃봉오리가 없는 마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혔습니다. 올해가 기대가 되는 아이네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조건으로 단일철이라는 그 환경을 맞춰주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맞춰주지는 않았어요. 워낙 그 뒷마당의 공간이 이 아이에게 적당한 환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꽃봉오리를 많이 맺혀준 거 보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철이 되면 해가 짧아지는데 그 환경을 고스란히 이 아이가 받는 것 같아요. 낮에 햇볕을 보는 시간이 10시간이나 12시간이 되어버리면 이 아이들이 꽃을 피우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봉오리를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하게 된 아이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겨울철에 오후 6시 정도가 돼도 집안에 밝은 형광 불빛이 있거나 그러면 이 아이들은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실내에서는 간혹 검정 비닐로 이렇게 덮어두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밖에 계속 뒀기 때문에 저녁에는 어두워졌고 아침에는 밝았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몸으로 받고 꽃봉오리를 잘 맺어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재발 선인장이랑 생육 환경이 조금 비슷한 카랑코에 보여드릴게요. 이 카랑코에도 너무 무심하게 올해 저와 동고동락을 함께 했는데요. 정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작년에 월동을 하기 위해서 실내로 들였고요. 실내로 들여서 외목대로 만들기 위해서 몇 번 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아이 그대로 뒷마당 벽돌 위에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올려두었는데 튼튼하게 목질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혹 벽돌 위에서 화분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줄기가 상처를 입고 잎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아주 건강하게 잘 나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 아래 계속 두었더니 잎이 노랗게도 변하기도 해요. 이제 곧 실내로 들이면서 햇볕 관리 창가에 두면서 간접광을 쐬다 보면 푸르게 잎이 변할 거고요. 꽃대가 올라와서 겨울 동안 꽃을 피워줄 것 같습니다. 이 카랑코에도 가재발 선인장처럼 단일 처리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고 있는 아메리칸 브루도 정원의 효자식물이 아닌가 싶어요. 이 아이도 옥상으로 올려서 줄기 자르지 않고 그대로 월동 시작할 겁니다. 이 아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꽃기린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잘 보여드리지 않았죠. 무심하게 자리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었던 아이예요. 제가 외목대로 만들고 있는 아이이기도 한데 외목대로 키우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줄기 하나가 새 줄기가 나와서 또 그곳에서 꽃을 피워주고 있는 아이인데요. 작게 올라온 이 줄기가 예전에 2년 전에, 그러니까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무렵에 사가지고 왔던 아이 크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아이는 물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살고 햇볕만 쬐주면 이렇게 계속해서 붉은 꽃을 보여주는 꽃기린 아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심한 듯한, 무심하지 않는 듯한, 그렇지만 정원을 빛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을철, 겨울철이 되면서 계속 꽃이 피어 있고 앞으로 꽃을 예쁘게 또 피워줄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이 시기에 더욱 관심이 가는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아이들은 5도 이하, 그러니까 0도 가까이 되면 냉해를 입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하면 되지 않고 15도, 20도 정도 온도를 유지하는 실내에서 들여서 함께 월동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월동 준비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